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입니다. 사람이 크게 나이 들고 또 늙어가고 사망하는 방법을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급사, 서든데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개념은 3, 4일 만에 또는 한 달 이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병치레를 하고 기능이 빠르게 나빠져서 사망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른쪽에는 터미널 일네스, 말기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갈 수 있는 말기 질환에 의해서 기능이 빠르게 나빠져서 사망을 하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오간 페일리어라고 되어 있죠. 기관의 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심부전이나 신부전 또는 폐질환과 같은 문제로 3에서 5년 정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을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frailty, 노쇠라는 그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능이 계속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느리게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이 떨어져서 사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사망 방법인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사망하시는 것, 급사는 사실은 4분의 1 정도만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노쇠, 프레일티로 사망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즉스는 누군가가 나를 10년 이상 돌봐주어야 될 것이고 사망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침상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앞으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것 또는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프레일티, 노쇠를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X축은 숫자 나이, Y축은 생리학적인 나이 또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그렸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시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체 기능이 좋으시죠. 근데 왼쪽 상단에 있는 할머니는 워커를 짚고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신체 기능이 굉장히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노쇠를 경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질병이 많고 생활 습관이 나쁜 분들은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노쇠를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삶의 질로 여생을 사시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노인의학과 노화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성인기일 때 그리고 중년기일 때부터 어떠한 식으로 사망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 기능이 나빠지고 사망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뚱딴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셨는데 암에 걸렸다, 물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조절하고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나쁜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나한테 유리한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재화는, 지금까지 비싼 재화는 사실은 부동산일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앞으로 가장 비싼 것들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일 겁니다. 지금 현재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대략 90만 명 정도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가지신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요양보호사가 50만 명 정도가 현재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3만 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204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단순히 추계를 해보아도 최소한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A, B, C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놓았는데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8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주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노쇠를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늘고 있죠. 지난 10년 동안 고령화가 이루어졌던 거는 65세라는 커트라인을 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노쇠가 있으신 어르신들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돌볼 수 있는 자원,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과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인구 추계를 미래를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봄이 필요할지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95만 명 정도고 10년 뒤에는 170만 명이 되고 20년 뒤에는 270만 명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80대 인구의 연간 증가율이 7.4%, 그리고 90대 이상 어르신들은 8.5%, 1년에 8.5%씩 복리로 무엇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건강관리나 예방적인 의료가 아닌 어떤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그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질병 때문에 기능이 떨어진 후에 여기에 대해서 돌봄 요구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저 간병인을 붙여드리거나 또는 요양원에 모시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행히도 지하철은 65세가 되면 무료로 타실 수가 있고, 또 노령연금도 이전이랑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지금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OECD 선진 국가들은 이미 연금 또는 은퇴와 관련된 기준, 노인 기준 연령을 굉장히 빠르게 상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실질적 기능적, 그러니까 실질적이란 말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2세에서 73세 정도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기능적으로도 지금 60대 어르신들이라고 하기도 좀 죄송스럽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60대인 분들은 그냥 젊은 성인과 별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공중보건, 위생, 역량, 사회자원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구성원의 내재 역량이 향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능이 좋아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마치 우리가 운동 밴드, 고무 밴드를 쭉 늘린 것처럼 사람의 생애 주기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91년도에 65세인 분들은 기대할 수 있는 여명이 15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여명 15년을 가지고 우리가 노년을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실질적 사회적인 노인의 정의와 잘 맞을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72세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 65세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과는 좀 맞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70대 후반, 80대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80세까지는 액티브하게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삶을 계획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오래 살 거를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삶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노화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상의사, 특히 이제 노인의학을 하는 사람이 노화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해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중고차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SK 엔카에서 가져온 중고차 성능 기록부 스크린샷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상품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이 차가 내가 사는 가격에 비해서 앞으로 고장이 얼마나 날지,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한 40, 50개 정도 되는 자세한 항목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항목들이 이상 여부를 유무를 평가를 합니다. 사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노화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자적으로 실험실에서 피를 뽑아서 볼 수 있는 생물학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임상적으로 병원에서 노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성능 기록부와 거의 비슷합니다.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의 기능적인 파라미터들,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 없다, 당뇨가 있다 없다, 5m를 걸을 수 있다, 보행 속도는 얼마다, 체중이 빠지고 있다, 근육량이 많다 적다, 악력이 세다, 이런 것들을 쭉 놓고 기준치의 미흡한지 또는 적절한지를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장난 것들이 몇 %인가를 놓고 봤을 때 그 퍼센트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노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현재 많은 연구들에서는 노화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고장을 안 내고 오래 살면은 그게 노화가 덜 된 몸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사람의 노화와 노쇠를 이런 욕조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도꼭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공평한 것이죠.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자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수도꼭지는 그 사람의 후생유전학적 지형. 후생유전학적 지형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나의 생활 습관과 환경을 모두 다 누적되어 있는 하나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생유전학적 지형이 내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할지, 앞으로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생활 습관, 환경, 질병 상태나 약, 이 모든 것들이 3번째 수도꼭지의 유량을 결정합니다. 시간과 유전자는 그 유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이 3가지 수도꼭지에서 물은 계속 나옵니다.
1초에 어떤 사람들은 1초만큼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1초에 2초만큼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1초에 0.5초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빨리 물이 나오는 것을 가속노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리고 이 물이 나오는 속도가 적어져 있는 것, 느려져 있는 것을 저속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물은 계속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 욕조는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욕조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물이 쌓이는 높이를 결국에는 우리 몸의 고장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장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일정 정도, 지금 제가 점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노쇠라고 붙여놨는데 사람의 결국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잘 못 걷게 되고 잘 못 먹게 될 정도로까지 고장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생물학적 그리고 의학적으로 노인에 해당하는 몸을 가지게 되시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돌봄 요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을 살기가 어려워지고 간병인이 필요해지고 때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수도꼭지 3개 중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도꼭지는 맨 오른쪽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규정할 수 있는 건 생활습관, 환경, 질병상태약 중에 생활습관이죠. 실제로 생활습관을 규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것들이 규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생애 주기, 우리 삶에서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에너지의 수지를 돈하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삶을 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 우리가 쓰기만 합니다. 벌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젊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어서 흑자를 냅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키우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다시 그때부터 이전 소득을 받습니다. 사적으로 가족에게 받거나 또는 공적으로 정부나 어떤 공적 수단에 의해서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